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오픈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 아카데미는 임상에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과 한의대 학생들이 최근 이루어진 한의계 연구에 대해서 알아가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오늘의 연자를 다음으로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오주영 박사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친구경락융합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 스트레스와 신경성 통증, 파킨슨병에 대한 동물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초 연구 관점에서 연구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이승훈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치매 과학적 접근과 임상 활용, 치매 과학적 접근의 이해 등의 번역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임상 연구 관점에서 연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기다리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었는데 바로 오주영 박사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오주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학술 아카데미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요, 네이처에서 지난 40년 동안 제목에 침이나 전침을 사용한 논문이 없었는데 작년 10월 13일에 네이처의 침효과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족삼리에 전침 자극을 하면 베이걸 아드레날 엑시스, 즉 미주신경 부신 연결축이 활성화돼서 전신염증을 조절을 하는데 이 족삼리 전침 효과와 관련된 신경해부학적 기전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뉴런에 의해서 어떤 패스웨이가 활성화돼서 전침이 효과를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경혈마다 효과와 관련된 신경 경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경혈 특이성에 관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족삼리의 자침 시 깊이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고 이 깊이에 따른 효과를 담당하는 특정 신경이 있다는 것인데요. 함께 흥미를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구 그룹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버드 의대와 후단대 연구팀에 의해 이뤄진 연구이고요. 이 교신 저자이신 이 마칭푸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통증을 연구하는 분이신데요. 한의사나 의사는 아니지만 중국의 후단대 침 연구팀과 공동 연구로 이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한 연구들을 보면 통증의 신경학적 기전을 연구하면서 이 페인에 어떤 뉴런이 매개를 하고 어떤 패스웨이를 관여를 해서 어떤 신경 영역을 활성화시키는지 등과 관련된 기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한 영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혈에 자극을 함으로써 이 먼 부위의 신체 생리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침을 놨을 때 그 효과 자체가 로컬하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신에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원위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가 먼 침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아직은 해부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원위 치료 효과와 관련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로 이 소마토센소리 오토노믹 리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이 중추신경계에는 브레인이랑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말초신경계에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계통을 얘기를 하는데요. 몸의 곳곳에서 센소리 정보가 올라와서 그 정보들을 처리하고 다시 말초로 정보를 전달을 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초신경계는 다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체성신경계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 골격근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의식적인 반응에 관여를 하고요. 이 자율신경계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인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생명유지와 관련된 기능 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소마토 센소리 오토노믹 리플렉스로 돌아와서 침 치료 효과와 관련된 가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침을 놓게 되면 피부나 근육층을 타겟하는 체성신경을 자극을 해서 그 센소리 정보가 페리페랄 nerve의 활성을 시작으로 중추신경계에 정보를 전달을 하고, 이는 다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내장에 조절 신호를 보내 자율신경계의 반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체성 자율신경 반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시스템은 부교감 신경 중에 베이거스 nerve, 즉 미주신경입니다. 이 베이거스 nerve는 10번째 뇌신경으로 대장 아랫부분과 생식기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내장기관에 분포가 되어 있고, 부교감 신경을 조절을 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기관에서부터 이 베이거스 nerve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센소리 정보들은 위로 올라가서 이 메듈라, 숨내에 NTS에 시냅스를 해서 이 감각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 이 NTS입니다. 그래서 이 NTS에서 모인 정보들이 더 상위 영역인 아미그달라, 탈라모스 등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 DMV로 정보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 영역은 베이거스의 이퍼런트로 다시 나가는 뉴런들이 모여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NTS는 베이거스 nerve의 A프런트, 그리고 DMV는 베이거스 nerve의 E프런트, 이 두 영역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가 이슈가 되면서 이 코로나 위중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급성 전신성 염증인 사이토카인 폭풍, 또 이 심각한 염증 질환인 폐혈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 사망 원인 중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특이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물 치료가 아닌 다양한 다른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전침은 셉시스 모델에서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2014년에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전침이 어떤 경혈에 어떤 자극 조건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항염증 효과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 어떤 것이 관여하는지, 그리고 질병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연구는 2020년에 뉴런에 실린 이 저자들의 선행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복부에 있는 척추혈과 다리에 있는 족삼리가 항염증 효과를 나타냄에 있어서 기전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척추혈의 경우에는 척수를 통해서 교감신경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족삼리의 경우에는 뇌까지 올라가서 뇌에서 시작되는 탑다운 기전을 통한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몇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같은 족삼리 전침이어도 약한 자극은 미주신경이 작용을 하지만 강한 자극의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아닌 교감신경이 항염증 효과에 관여한다는 점, 그리고 척추의 경우에는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전침의 치료 시점, 즉 질병의 발생 전과 후에 각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연구에서 저자들이 척추와 족삼리에 전침 자극을 했을 때 전혀 다른 항염증 조절 기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패스웨이의 신경해부학적인 베이시스가 무엇인지, 이 패스웨이를 중요하게 매개하는 뉴런이 어떤 뉴런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앞에서는 패스웨이가 다른 것까지 얘기를 했다면 이 앞의 연구를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 복부에는 없고 사지의 조직에 특이적으로 이너베이션 하는 뉴런이 있어야 이 파란색 경로인 베이걸 아드레날 엑시스가 작동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 따라서 이 사지의 딥티슈에 이너베이션 하는 뉴런이 어떤 뉴런인지를 찾아서 이 뉴런이 치료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주요 파인딩과 관련해서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전침 자극을 했을 때 이 족삼리 부위에
족삼리 부위의 깊이 특이적인 신경을 통해서 체성 감각 정보가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고, 둘째, 이 뇌로 전달된 정보는 메듈라, 순내에 있는 이 미주신경의 감각신경핵인 NTS로 전달되고, 다음으로 미주신경의 운동핵인 DMV를 활성화시키고, 셋째, 이를 통해서 활성화된 이 하행성 미주신경은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로 신호를 전달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주신경에 의해서 활성화된 부신은 이 카테콜라민을 분비를 함으로써 전신염증을 줄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연구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그룹의 2013년 연구 중에 이 피부 표층에 있는 티슈를 매개하는 뉴런과 그리고 신부인 덜미스, 머슬, 뼈에 이너베이션 하는 뉴런이 어떤 뉴런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을 봐야 표층을 매개하는지 신부를 매개하는 뉴런인지를 관찰한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가 이 프로KR2, 이 골막과 깊은 근육층에 분포하는 이 프로KR2라는 뉴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프로KR2라는 뉴런이 이 족삼리 전침에 의해서 베이걸 아드레날 엑시스, 이 미주신경 부신축을 활성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처 논문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총 4개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그림에서 어떤 논리를 검증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은 논문의 맨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ST36의 로우 인텐시티의 전침 자극을 하면 이 DRG의 셀바디를 가지고 있는 프로KR2 뉴런이 이 베이거스 너브 액티비티에 영향을 미치는 이 DMV까지 신호를 전달을 하고, 이 뇌에서 아드레날 글랜드로 신호를 보내는 베이거스 너브를 활성화해서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도파민과 같은 이 카테콜라민 방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LPS로 인한 염증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피겨 1번에서는 이 프로KR2라는 뉴런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 특정하게 잘 발현이 되는지, 다리에 이 뉴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너베이션 패턴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피겨 2번에서는 SSRT, 이 뉴런을 억제시키면 원래 작동해야 하는 이 패스웨이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지를 통해서 이 프로KR2가 꼭 필요한 뉴런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고, 이 피겨 3번에서는 sufficiency, 이 전침을 대신해서 이 특정 뉴런을 활성시키면 이 전침으로 인해서 활성화됐던 패스웨이가 동일하게 활성화되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이 프로KR2 뉴런이 이 패스웨이를 매개하는데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겨 4번에서는 이 족삼리 부위의 신경 특이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족삼리 부위를 지배하는 어떤 nerve가 이 패스웨이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프로KR2 크리라는 크리 제조한 마커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크리는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특정 셀의 특정 진을 선택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프로KR2라는 특정한 신경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KR2 어드빌린 TD 토마토라는 마우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마우스는 이제 어떤 셀에서 프로KR2와 어드빌린이 그 두 프로테인이 동시에 발현될 때 이 TD 토마토라고 하는 빨간 형광이 발현되게 설계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형광 단백질을 보면 프로KR2와 어드빌린이 동시에 발현되고 있는 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어드빌린이라는 것은 센소리 뉴런에 스페시픽하게 발현하는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센소리 뉴런이 프로KR2 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이 프로KR2 어드빌린 TD 토마토 셀이 이 DRG의 뉴런에 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뉴런을 각각 ST25 위치와 연결되는 소라식 레벨, 그리고 ST36 위치와 연결이 되는 음바 레벨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수치화해 놓은 게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뉴러널 마커인 TURB3와 공동 발현된 수치를 봤을 때 소라식 레벨에서보다는 룸바 레벨에서 더 많이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프라는 것은 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것, 그리고 낮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것, 이 하이와 로우 서브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 서플 데이터에서 보면 이 네프 하이, 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타입들은 이 파시얼 티슈, 이 피부 깊은 쪽에 분포를 하고, 그리고 네프 로우, 이 낮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타입들은 이 모낭신경, 피부 얕은 쪽에 각각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네프 하이는 이 소라식 레벨보다 룸바 레벨에서 발현된 수치가 3배 이상으로 훨씬 많이 발현이 되었고, 낮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이 네프 로우는 룸바와 소라식 DRG 둘 다 해서 되게 낮은 수치였고, 그룹 간의 뚜렷한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프 하이 프로케알2 뉴런이 룸바 레벨 DRG에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프로케알2가 소라식이 아닌 룸바 레벨 DRG에 이 피부 깊은 쪽을 타겟하는 네프 하이에 프로케알2 뉴런이 스페시픽하게 잘 발현이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DRG의 셀바디를 가지고 있는 이 프로케알2 뉴런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신경 분포 패턴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골막과 복막에서의 발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서는 파시얼 티슈에 이 티지토마토 파이버가 덴스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복부에서는 메이저 디파시아인 페리토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프로케알2라는 뉴런이 복막에는 분포하지 않고 TBR 본 골막에만 상당히 스페시픽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뉴런임을 확인을 하였고, 따라서 이 프로케알2 티지토마토 뉴런은 이 신경 분포를 통해서 ST36과 ST25를 구별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ST25가 아닌 ST36에 그리고 피부 표층이 아닌 심부 쪽을 타겟팅해야만 이 프로케알2 뉴런이 액티베이션 돼서 특정 패스웨이로 리플렉스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케알2 뉴런이 꼭 필요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뉴런을 없앴을 때 이 원래 나타나야 하는 뒤의 반응들이 없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DRG의 프로케알2 뉴런에만 독소 리셉터가 발현되는 마우스를 먼저 만들어서 이 프로케알2 뉴런이 거의 어블레이션된 이 프로케알2 어블레이션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프로케알2 뉴런이 베이걸 아드레날 엑시스를 작동시키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ST36에 전침 자극을 주었는데요. 이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머슬 양측에 로우 인텐시티인 0.5mA로 자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DMV 영역에서 이 빨간색 형광으로 표지되는 힌드브레인 베이걸 리퍼런트 뉴런과 그리고 뉴러널 액티베이션 마커인 이 포스의 공동 발현을 통해서 힌드브레인 베이걸 리퍼런트의 뉴러널 액티베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상주의에서는 로우 인텐시티의 전침 자극을 했을 때 공동 발현이 증가를 해서 베이걸 리퍼런트 뉴런이 활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활성이 이 프로케알2 뉴런을 어블레이션한 마우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족삼리 자극이 프로케알2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0.5mA의 전침 자극은 이 베이거스 너브 디펜던트하게 이 아드레날에서 카테콜아민 방출을 유도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정상주의에서는 카테콜라민인,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도파민이 이 전침 자극 후에 이제 방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로케알2 뉴런이 없는 마우스에서는 이 전침 자극을 해도 이런 방출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로우 인텐시티 전침에 의한
이 베이걸 아드레날 액시스 활성화에 이 프로KR2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전신염증을 유발을 하기 위해서 LPS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베이걸 아드레날 액시스가 활성이 되면 이런 전신염증을 억제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마우스에 LPS를 처치해서 전신염증을 일으켰을 때 이 ST36의 0.5mAh 전침 자극 시 이 인플라메이션 마커인 TNF와 IL6 유도가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로KR2 뉴런이 없는 마우스에서는 전침 자극을 해도 이런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정상지에 침 자극을 했을 때 생존율이 증가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프로KR2 뉴런이 없는 마우스에서는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ST36의 로우 인텐시티의 전침 자극이 이 프로KR2 뉴런이 베이걸 아드레날 액시스로 인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뉴런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번 피규어에서는 이 전침 대신에 이 특정한 프로KR2 뉴런을 활성화시키면 이 뒤에 나타나야 하는 반응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옵토제네틱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이 특정 단백질의 코익스프레션으로 라벨링된 그 마우스에 새로운 채널 로놉신, 이 캐치라는 진을 심어 놓았는데 이 채널 로놉신은 블루라이트를 쬐어줬을 때 이 채널 로놉신이 있는 셀에만 칼슘이 들어오면서 세포가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줬을 때 특정 셀만 흥분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프로KR2 뉴런에만 이 캐치, 채널 로놉신이 발현이 되는 프로KR2 캐치 마우스를 만들어서 이 마우스에 블루라이트를 주면 프로KR2 뉴런만 활성이 되게 만들어 놓은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에 이제 양쪽 ST36에 이 블루라이트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옵틱 파이버를 삽입을 하였고, 이 깊이는 이 블루라이트를 족삼리 부분에서 근육과 페리오스 부분까지 침투를 할 수 있는 파장으로 줬을 때 원하는 감각 뉴런만 액티베이션 되도록 만들었고, 이것을 여기서 옵토 아큐펑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토 아큐펑처를 통해서 전침 자극 없이 프로KR2의 활성만으로 이 베이걸 리플렉스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DMV에서 이 채트와 포스의 공동 발현을 통해서 프로KR2 뉴런을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 액티베이션된 베이걸 이퍼런트 뉴런을 확인을 했는데요. 정상군에 비해서 프로KR2 캐치 마우스에서 베이걸 이퍼런트 뉴런의 활성이 증가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족삼리의 근육과 골막 부분에 이 옵토 아큐펑처 자극을 통해서 프로KR2가 활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옵토 아큐펑처가 잘 작동한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토 아큐펑처로 이 특정 뉴런만 활성시킨 후에 이 베이거스 너브를 자른다면 이 말초 부위에 자극 효과가 전달이 되지 않는지, 따라서 이 패스웨이가 베이거스 너브를 통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베이거스 너브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를 자른 후에 이 ST36에 블루라이트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 자르지 않은 그룹에서는 이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카테콜라민들이 증가를 했는데 이 미주신경을 자른 후에는 블루라이트 스티뮬레이션을 해도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하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주로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프로KR2 뉴런의 활성이 베이걸 아드레날 액시스를 작동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또 이제 LPS를 처리한 마우스의 이 ST36에 블루라이트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 사이토카인인 TNF와 IL6가 감소를 했고,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베이거토미를 한 후에는 이러한 항염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옵토 아큐펑처로 자극을 한 마우스가 생존율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케이알2 뉴런을 옵토 아큐펑처로 자극을 하는 것은 ST36의 0.5mA의 전침 자극 효과를 모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베이걸 아드레날 액시스를 작동을 시켜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다른 뉴런은 필요하지 않고 이 뉴런을 자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이제 앞에 피겨 1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 프로케이알2 뉴런은 족삼리 부위의 골막에만 스페시픽하게 분포를 하는데, 이 족삼리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nerve가 이 반응들을 조절을 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티비아 쪽에는 커먼 페로니알 nerve 그리고 라테랄 큐테니어스 nerve가 있는데, 이 커먼 페로니알 nerve는 골막 쪽 심부를 관통하는 신경, 그리고 라테랄 큐테니어스 nerve는 표피 부분을 관장을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먼 페로니알 nerve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각각 커먼 페로니알 nerve와 라테랄 큐테니어스 nerve를 자르고 나서 효과의 변화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우선 커먼 페로니알 nerve를 자른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 결과에서처럼 nerve를 자르지 않은 정상 마우스에서는 전침 자극을 줬을 때 억제됐던 이 TNF와 IL6가 억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라테랄 큐테니어스 nerve를 자른 경우에는 전침 자극을 해도 항염증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베이걸 아드레날 액시스 작동을 통한 이 항염증 효과는 이 표피 쪽을 관장하는 nerve가 아니고 다리 깊은 쪽에 분포하는 이 커먼 페로니알 nerve의 프로케이알2 센소리 파이버에 의해서 매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서플리멘터리 데이터에 있는 피겨를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혈 특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피겨입니다. 먼저 ST36 외에 다른 경혈에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경혈의 선택성에 대해서 본 결과 다른 경혈에서는 항염증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경혈의 특이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비경혈인 가스트록네미우스 머슬 그리고 세미텐디노서스 머슬에서 확인을 한 결과에서도 항염증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꼭 심부까지 전침 자극을 해야 하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ST36의 슈퍼피셜한 깊이로 자극을 한 결과에서도 이런 항염증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지 부분에도 LI10, 이 수삼리라고 이 골막에 프로케이알2 뉴런이 분포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자극해도 ST36처럼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한 결과 이 수삼리를 자극을 하여도 ST36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0.5mA의 로우 인텐시티로 이 경혈 특이적으로 그리고 슈퍼피셜 아니고 피부 깊은 쪽까지 자극을 하면 항염증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이 프로케이알2 뉴런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앞발 부위인 이 수삼리에 자극을 했을 때도 항염증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혈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셨던 그림을 다시 보시면서 이 논문이 어떤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T36의 이 피부 깊은 쪽까지 로우 인텐시티로 전침 자극을 하면 이 DRG의 셀바디를 가지고 있는 프로케이알2 뉴런이 이 베이거스 nerve 액티비티에 영향을 미치는 이 뇌의 DMV까지 신호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뇌에서 아드레날 글랜드로 신호를 보내는 이 베이거스 nerve를 활성화해서 카테콜라민들을 방출을 촉진을 하고, 실제로 LPS로 심각한 염증 상태를 유도를 하더라도 이 염증이 감소된다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베이걸 아드레날 액시스 작동을 신경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특정한 자율신경 경로를 유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경혈에 침을 놓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큐포인트 셀렉티비티, 경혈만 되는 거, 그리고 아큐포인트 스페시피시티, 어떤 경혈은 되고 어떤 경혈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경혈마다 자극하는 오토노믹 패스웨이가 달라서 그런 것이고, 그게 왜 다른지에 대한 신경해부학적 근거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족삼리를 전침으로 자극을 하면 어떤 신호 경로를 거쳐서 염증이 완화되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약물 치료의 비특이적인 부작용을 피하면서 전체 면역 체계를 억제하지 않고 특정 신경회로를 선택적으로 활성시킴으로써 염증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신체의 특정 부분에서 국소 항염증 메커니즘을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임상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느 깊이로, 어느 강도로, 그리고 어느 위치로 타겟팅 할 것인지 최적화를 하는데 이 연구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셉시스나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심각한 염증에 침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였고, 그리고 경혈 위치에 따른 각기 다른 효과와 그 기전에 대한 가설을 제시를 해서 경혈에서부터 뇌를 거쳐 장부인 아드레나글랜드까지 이어지는 신경 경로를 가시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연구는 일반화의 문제, 예를 들면 다른 경혈에서의 항염증 기전이나 또 다른 질환에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 연구는 동물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 기초 연구 결과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